AI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던 일을 회사가 더 이상 사람한테 안 시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50만 원 받고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 2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요? 하고 나타나요. 그 다음엔 크몽에서 저 5만 원이면 되는데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AI가 나타나서 거의 공짜로 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AI 강의 듣고 GPT 프롬프트 연습하고 새로운 도구 배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에 대체 안 되는 포지션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백엔드 개발자예요. 서버 쪽 코드 짜는 사람이에요. 저도 AI가 나오고 나서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클로드 코드 쓰고 GPT 연동해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공부하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도구를 배우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필요하고요. 그건 맞아요. 문제는 도구를 배우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구는 퍼집니다. 저만 쓰던 클로드 코드 지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클로드 코드를 만든 팀의 핵심 개발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PM도 코딩하고 디자이너도 코딩한다. 코딩이라는 스킬 자체가 벽이 아니게 되고 있는 거예요. 코딩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회의로 요약 이런 것도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도구를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도구가 유용해지면 모두가 쓰게 되고 모두가 쓰면 그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이메일 쓸 줄 아는 거랑 같아요.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알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할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로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번역 하나 해주세요. 배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당 작업 하나하나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이런 걸 거의 공짜로 해줍니다. 디자이너 분들 생각해보세요. AI한테 로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몇 초 안에 100개를 만들어줘요. 거의 공짜로요. 속도로 경쟁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한 번에 잘리는 게 아닙니다. 요청이 좀 줄고 회의가 좀 줄고 필요한 인원이 좀 줄어요. 회사에서는 이걸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나한테 꼭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열심히 도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만들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더 빨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었구나.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쉽게 비교를 해볼게요. 마케터가 있어요. SNS 콘텐츠 10개 만들기. 이건 작업입니다. 이번 달 전환율 3% 올리기. 이건 결과예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만들기. 이건 작업입니다. 방문자가 결제까지 가게 만들기. 이건 결과예요. AI는 왼쪽, 그러니까 작업은 거의 다 해줍니다. 이미 지금도요. 근데 오른쪽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전환율이 안 올랐을 때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건 AI가 못합니다. 결제가 안 일어났을 때 왜 안 됐을까 하고 원인을 찾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AI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하나 테스트를 해보면 AI가 내일 10배 더 좋아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결과가 더 잘 나오겠네 하고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내일이 없어지겠다고 불안해지시나요?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미 작업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미 결과 중심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발입니다.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AI가 좀 도와주는 거. 속도는 빨라지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입니다. AI한테 작업을 맡기고 나는 더 큰 결과를 책임지는 거. AI가 내 밑에서 일하고 나는 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발로 쓰면 AI가 좋아질수록 내가 필요 없어져요. 레버리지로 쓰면 AI가 좋아질수록 내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직접 바꾸고 있는 것들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AI는 문제 1000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못 고릅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둘째는 변하지 않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도구는 6개월마다 바뀝니다. 작년에 핫했던 도구가 올해는 이미 구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원리, 왜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 이런 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변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이 도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 일이 화면 안에서만 끝나면 자동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고객을 직접 만나고 팀을 이끌고 마감을 책임지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 이건 AI가 대신 못합니다. 책임에 가까울수록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취향입니다. 저는 이걸 고해상도라고 부르는데 AI한테 웹사이트 만들어 달라고 하면 수십 개를 금방 만들어줍니다. 로고도 수백 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 그리고 왜 맞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만들어준 것 중에 이거하고 고를 수 있는 눈, 그게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백엔드 개발자라서 디자인을 전혀 모릅니다. 미적 감각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취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기획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했을까? 이 웹사이트에서 내 시선은 어떻게 이동하지? 내가 어떤 문구 때문에,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결제 버튼을 눌렀을까? 디자인을 단순히 예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디자이너가 해결한 문제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걸 어떻게 화면에 담았는가?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평균적인 퀄리티의 결과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AI가 안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평균의 홍수 속에서 고해상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취향이고 대체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직 저도 잘 못합니다.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시대의 위험한 사람은 도구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만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작업만 하는 사람은 결국 AI랑 단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한테는 단가 경쟁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든 거 말고 결과, 실행 말고 판단, 작업 말고 책임. AI가 아무리 좋아져도 방향을 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고 평균성에서 고해상도를 가진 사람은 대체가 안 됩니다. 오히려 AI가 좋아질수록 더 좋아집니다. 내일 AI가 10배 더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불안해지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